키아오라,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탁지영 PD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여러 매력적인 장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그 모든 지역들이 그 지역에서만 한 1-2주 시간을 들여서 돌아보셔도 충분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바쁘고 또 시간에 쫓기잖아요. 만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뉴질랜드가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안 난다, 그래서 한 지역만 딱 방문하고 와야 된다 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남섬의 퀸스타운입니다. 퀸스타운은요, 전 세계 여행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와카티프 호수를 아는 채 정면으로는 리마커블스 산맥이 펼쳐지고요, 뒤쪽으로는 피오르드랜드의 글렌오키를 면하고 있는 퀸스타운은 그 자체의 풍광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벤로몬드라는 언덕 중턱에 있는 이 밥스피크까지 곤돌라가 이어져 있거든요. 여기만 올라가 보셔도 왜 퀸스타운을 제가 뉴질랜드의 원픽으로 꼽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퀸스타운의 장점은요,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이 도시를 즐기는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좀 이렇게 몸을 더 움직이고 싶은 분들은 이 밥스피크에서 다시 벨로몬드 언덕 정상까지 트레킹을 가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을 향해서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 퀸스타운 루지를 타고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밥스피크에서 바로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와카티프 호수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도 가능하죠. 퀸스타운을 상징하는 와카티프 호수는요, 뉴질랜드에서도 가장 긴 호수입니다. 전체 길이가 무려 80km에 달하고요. 가장 깊은 곳은 약 4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전체가 1급수고요. 아주 맑고 차가운 물이 일렁이고 있죠. 이 호수에는요, TSS 언슬로우라는 증기선이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TSS가 트윈스크루 스티머의 약자인데요. 쌍스크류 증기선이란 뜻이죠. 이 증기선은요, 남반구에서 실제로 운행되는 유일한 증기선입니다. 여전히 석탄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고 있죠. 이 배는요, 1912년에 운항을 시작해서 지금은 100년 넘게 이 호수 위를 항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요, 남섬 동해안에 있는 더니든이라는 곳에서 건조가 돼서 화물칸에, 열차의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크기로 다시 해체가 된 다음에 열차에 실려가지고 남섬을 쭉 가로질러서 와카티프 호수 남쪽의 킹스턴에서 재조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 호수에 진수가 된 그런 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고립되어 있는 농가에 물자를 전달하는 게 이 배의 임무였는데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와카티프 호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고,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배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배를 타게 되면 1시간 반에 걸쳐서 와카티프 호수를 유유자적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와카티프 호수에 그럼 언슬로우처럼 이렇게 느긋한 탈 것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물 위에서 시속 80km로 질주하는 2인승 잠수정 하이드로 어택이라는 것도 타볼 수가 있고요. 이 잠수정은요, 상어 모양으로 생겼는데 15초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추진력과 수압을 이용해서 이 몸 전체가 물 밖으로 점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와카티프 호수에서 출발하는 제트보트를 타고 쇼토보강을 따라서 질주를 해볼 수도 있죠. 사실 퀸스타운의 별명이 전 세계 익스트림 스포츠의 수도입니다. 번지점프, 계곡 스윙,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이곳에서 즐겨볼 수가 있고요. 그것들 중 상당수가 이곳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들입니다. 이 하이드로 어택도요,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좀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제트보트에 쓰이는 워터제트 엔진도 뉴질랜드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죠. 이 래프팅의 경우에도 좀 더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도록 짤막한 부기보드에 몸을 의지하고 급류에 아예 뛰어드는 그런 슬래지 래프팅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의 시발점에는요, 번지점프라는 게 있어요. 이 번지점프는 원래 남태평양 멜라네시아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청년들이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행하던 행사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남편을 피해서 달아나던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높은 나무 위로 피신을 했는데 남편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마 폭력 남편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덩굴을 급한 김에 발에 묶고 이 여성이 뛰어내렸고 이 남편은 이걸 보고서는 덩굴을 묶지 않고 뛰어내려가지고 남편은 결국 죽고 부인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여튼 그래서 이 섬에는 발목에 식물 덩굴을 묶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축성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리고 지면에 가깝게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땅에 부딪혀야 용기를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수가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다고 해요. 부상을 입지 않더라도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속도가 시속 75km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상당한 무리와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스포츠로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오클랜드 출신의 스키 선수 앨런 존 해킷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명 AJ 해킷이라고도 부르죠. 이분은요 오클랜드 대학 과학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수백 가닥의 얇은 고무줄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걸 다시 그 주변에 고무줄을 둘러서 감싼 형태의 이런 코드를 개발합니다. 이걸 이제 번지 코드라고 불렀는데요. 이 코드는 아주 부드럽게 늘어나고 긴 시간 동안 바운스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986년에 AJ 해킷이 이 줄을 자기의 몸에 묶고 오클랜드의 어퍼 하버 브릿지라는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게 안전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뭐 자기 자신이 직접 해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뉴질랜드 최초의 번지점프로 기록이 돼 있고요. 그 이듬해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서 턱시도를 입은 채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죠. 물론 이제 경찰에 의해서 잠시 구금되긴 했지만 곧 풀려났고요. 1988년에는 낡아서 철거 예정이었던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와라우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퀸스타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에 세계 최초의 상업적 번지점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지자체에 가서 허가를 받을 때 한 말이 자, 내가 여기서 번지점프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내가 이 다리를 보수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 해킷의 아이디어였고 그러지 않으면 이 다리가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지자체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마다 지역 언론에서 카메라를 메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도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5분에 1명씩 뛰어내릴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원래 그리고 이 지역은 마오리들도 정주했던 곳이 아닙니다. 여름에 모아새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새가 있었거든요. 그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잠시 들르던 곳이었고요. 그 외에는 포우나무라고 부르는 노곡을 얻기 위해서 방문하곤 하는 그런 아주 한적한 곳이었죠. 그런데 1860년에 영국 웨일스 출신의 농부 윌리엄 길버트 리스라는 사람이 여기에는 유럽인으로선 최초로 정착을 했고요. 농장을 만들어서 양을 사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와카티프 호숫가엔 이 윌리엄 리스의 동상이 서 있고요. 실질적인 퀸스타운의 설립자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1861년에 가까운 마을에서 금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뉴질랜드판 골드러시가 시작이 됩니다. 1862년이 되면 와카티프 호숫가에도 금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윌리엄 리스도 이때 자기가 지어놨던 양털 창고를 이 금 채굴꾼들을 위한 호텔로 바꾸게 됩니다. 이 골드러시 시절의 모습은 퀸스타운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아담한 마을이에요. 에로우타운이라는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창 때에는 7,000명이 북적였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금광 붐이 끝나고 나서 하마터면 이제 슬럼이 될 뻔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또 여기를 아주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지금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예쁜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개성 있는 카페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 박물관도 아주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섬의 개발사를 전체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역사 마을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도로망이 정비되었고요. 1947년에 뉴질랜드 최초의 상업적 스키장이 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퀸스타운 일대가 차츰 지금과 같은 휴양지 그리고 뉴질랜드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역사적 맥락까지 알고 가신다면 그냥 가도 재미있는 퀸스타운을 훨씬 더 알차게 즐기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라,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여행하고 싶은 나라 뉴질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큰 나라의 다양한 볼거리를 담아내려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좀 두서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받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민족이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뉴질랜드의 매력이 가려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일상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 보고 싶으실 때 뉴질랜드로 한번 훌쩍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제가 준비한 뉴질랜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키아오라.